장례식장에서 9살 소녀가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9살 소녀는 엄마 유품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소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상류층 파티장에 한 동양인 여성이 나타났어요. 술 취한 금융인이 그녀 앞을 막았죠. 웨이트리스? 샴페인 좀. 아니면 팁 줄 테니 춤이나 춰봐. 그는 $20를 그녀 가슴에 꽂으려 했습니다. 파티 주최자가 한 여자를 소개했어요. 제시카 해밍턴 교수님입니다. 줄리아드의 전설. 바로 그 순간 동양인 여성과 제시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시카의 샴페인 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처음 뵙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시카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자가 죽은 그 피아니스트와 너무 닮았다는 걸. 그리고 제시카는 완벽한 파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5년을 준비한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2015년 봄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실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지만 안방 침대 위엔 한 여자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어요. 이수진, 35세. 한때 줄리아드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손엔 지금 약병이 쥐어져 있었죠. 침대 옆 벽면엔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요. 천재 피아니스트 이수진, 제자 성추행 의혹, 음악계 발칵, 이수진 스캔들 진실은, 줄리아드 초청 전격 취소, 이수진 격려 끝, 기사 하나하나가 그녀를 향한 칼날이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9살 소녀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엄마, 이수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울었어, 지아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하지만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오는 걸,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다 포기하는 걸.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아를 침대로 끌어안았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말이야. 네가 피아노 칠 때 제일 행복했어. 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걸 볼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단다. 이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아야, 엄마 약속해. 엄마처럼 음악 때문에 아파하지 마. 절대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9살 지아는 알 수 없었죠. 3일 후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9살 지아가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엔 조문객들이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지아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저 아이 참 불쌍하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던데 안 오나? 쉣. 그 얘기 하지 마. 스캔들 때문에 이혼했다잖아. 지아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엄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지아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를 끌어냈죠. 손이 떨렸지만 지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뭉치들, 이메일을 프린트한 종이들,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쳤어요. 필기체로 빼곡하게 적힌 영어 문장들. 9살 아이가 읽기엔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지아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진, 네가 나보다 잘 치는 게 용서 안 돼. 네가 무대에 서는 한 나는 널 파괴할 거야. 서명란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제시카 해밍턴. 지아의 작은 손이 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다른 편지들도 펼쳤습니다. 네, 제자가 널 고소하게 만드는 건 쉬웠어. 줄리아드 이사진에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넌 끝이야. 이제 무대에서 영영 사라져라, 수진. 모두 제시카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어요. 9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냉정하고 날카로워졌죠. 지아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노트북을 켰어요. USB 안엔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 캡처들, 그리고 상세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까지 모아둔 제시카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지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5년이 흐른 2025년 뉴욕 JFK 공항 입국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한 젊은 동양인 여성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화면과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음악 공부요. 줄리아드에서 단기 세미나 들으러 왔어요. 수잔 김 씨, 맞죠? 네, 맞아요. 여권 사진 속 이름은 수잔 킴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지아였죠. 심사관이 도장을 꽝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여권을 받아 가방에 넣고는 유유히 입국장을 빠져나갔답니다. 얼마 후 맨해튼의 한 작은 호텔 방이었어요. 지아는 문을 잠그자마자 가방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밑바닥에 숨겨진 지퍼를 열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죠.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 제시카가 보낸 협박 이메일 출력물, 그날 밤 병원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까지. 지아는 벽을 향해 돌아서더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시카 해밍턴의 얼굴이었죠. 줄리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교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지아는 그 사진을 벽에 테이프로 붙이고는 그 밑에 하얀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은 펜을 꺼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단계 KT 접근 완료, 2단계 파티 침투, 3단계 범죄 유도, 4단계 증거 공개. 각 단계마다 세부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T의 일상 패턴, 제시카의 약점, 파티 게스트 명단까지.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온 게 한눈에 보였죠. 지아는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 어머니 이수진의 사진이었죠. 지아는 그 사진을 거울 옆에 대고 자신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선, 똑같은 이마의 곡선. 똑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죠. 지아는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반드시 끝낼게. 그러고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KT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지아는 스크롤을 올려 1년 전부터의 대화 기록을 천천히 훑어봤죠.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처음엔 짧은 인사, 그 다음엔 음악 이야기, 점점 더 깊어지는 우정의 기록들. 그때 화면이 흐려지더니 1년 전의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맨해튼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KT가 악보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가다가 악보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아가 재빠르게 악보를 주워들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베토벤 소나타네요. 저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정말요? 어머, 반가워라. 저는 KT예요. 전 수잔이요. 수잔 킴.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죠. 하지만 KT가 돌아서는 순간 지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았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의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붙인 제시카 사진을 응시했어요. 표정은 냉정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방.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피아노 연주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영상을 멈추고는 공중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KT.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잔, 뭐해?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이번 토요일에 우리 고모 파티가 있거든? 나랑 같이 갈래? 엄청 재밌을 거야. 지아의 손이 천천히 멈췄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죠. 고모? 고모 이름이 뭔데? 제시카 해밍턴, 줄리아드 교수야. 엄청 유명하잖아.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면 다 알걸? 수잔도 알지? 순간 지아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답니다. 급하게 다시 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15년을 기다려온 그 이름. 바로 지금, 이 순간 KT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수잔, 거기 있어?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응, 물론 알지. 좋아, 갈게.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와, 진짜? 너무 좋다.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고모 집 앞에서 만나자. 주소 문자로 보낼게.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지아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답니다. 벽에는 신문 스크랩과 함께 한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바로 제시카 해밍턴.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지아는 차갑게 노려봤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그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어린 소녀를 안고 웃고 있었죠. 바로 지아의 어머니 이수진이었답니다.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드디어 그녀를 만나. 15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기대감인지 복잡한 감정들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지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15년을 기다렸어. 줄리아드 음악대학 그 유명한 강의실에 제시카 해밍턴이 서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 같았죠. 여러분, 음악은 영혼이에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연주한다면 그건 진정한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제시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교수님의 모습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제시카는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켰어요.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팔로워들의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팔로워 수는 무려 50만 명, 하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학생들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답니다. 음악은 사랑이고 나눔이에요. 제 꿈은 모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댓글창은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제시카 교수님 최고, 진짜 천사세요. 존경합니다. 제시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방송을 끄는 순간 제시카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교수님, 이번 학기 장학금 후보자 명단입니다. 제시카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번 학기 장학금 후보에서 아시아 학생들 다 빼. 하지만 교수님, 차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증거 없으면 괜찮아. 그냥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돼. 빨리 처리해. 비서가 불편한 표정으로 나가자 제시카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010년 제네바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기사였죠. 기사 헤드라인이 크게 보였어요. 한국의 이수진 1위 우승, 미국 제시카 해밍턴 2위. 제시카는 그 기사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수진, 죽어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시카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티 전날 밤 맨해튼의 한 호텔방에 지아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아의 눈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물건들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니의 편지, 프린트한 이메일들, USB, 그리고 낡은 일기장. 15년 동안 지아가 품에 꼭 안고 살아온 유일한 흔적들이었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갈색으로 바랜 표지, 구겨진 모서리,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쓴 글이었죠. 지아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넌 분명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하지만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음악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진짜 예술가의 길이란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썼다는 걸 지아는 알 수 있었죠.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난 음악으로 누군가를 파괴할 거야. 그게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호텔에 특별히 요청해서 들여놓은 피아노였죠.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동안 지아는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거든요. 건반 앞에 앉자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어요. 차가운 상하 건반의 촉감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죠. 지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곧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아름답고도 슬픈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건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죠. 눈물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아픈 대로 지아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움이 그 음악 속에 다 녹아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지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적였어요.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테스트. 2024년 11월 14일. 내일은 모든 게 시작되는 날. 녹음기 상태를 확인한 지아는 천천히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의 차별 발언이 적힌 이메일 사본, USB에 담긴 증거 파일들, 어머니가 받았던 협박 편지들, 모든 걸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죠. 그리고 녹음기도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아는 옷장에서 검은 드레스를 꺼냈어요. 내일 파티에 입고 갈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몸에 대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지아는 더 이상 15년 전 그 울먹이던 9살 소녀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죠.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걸 기록해. 제시카,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줄게. 토요일 저녁 맨해튼 첼시 갤러리는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턱시도를 차려입은 부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 순간 갤러리 입구로 지아와 케이티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케이티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지아는 심플한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주변 여자들의 명품 드레스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지아가 조용히 파티장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대머리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바로 월스트리트 금융인 브래드였죠. 이 남자가 갑자기 지아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무례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봐, 웨이트리스? 샴페인 좀 갖다 줘. 지아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손님입니다. 브래드는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설마 장학금? 주변 사람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브래드가 주머니에서 $20 지폐를 꺼내더니 지아의 가슴 쪽으로 꽂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티비야, 나중에 나한테 춤이나 춰봐. 어? 케이티가 급히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브래드, 그만해. 하지만 지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브래드의 손에서 $20를 받아내더니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필요 없어요. 브래드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조용히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를 켰어요.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아는 아무 표정 없이 천천히 파티장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를 찾는 중이었어요. 파티장 중앙의 조명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바로 제시카 해밍턴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파티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제시카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제시카 교수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 마스터 클래스 신청은 언제 받으시나요? 제시카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마치 여왕이 신하들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케이티가 손을 높이 들어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고모, 여기 있어요. 제시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케이티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케이티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제시카의 발걸음이 뚝 멈췄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변했어요. 제시카의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얼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죠. 3초, 딱 3초간 제시카는 지아를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수잔 킴입니다. 케이티 친구예요. 제시카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지아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썹 하나하나, 코의 라인, 입술의 곡선까지요. 제시카의 머릿속에서는 15년 전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똑같아. 아니, 너무 똑같아. 제시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아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교수님. 그때 케이티가 순진하게 끼어들었어요. 고모, 수잔도 피아노 전공이야. 정말 잘 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시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벌컥 들이켜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시카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까까지 여유롭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졌죠. 수잔 피아노 전공이라고 했나요? 한국 학생들은 다 잘 치죠 뭐.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더 크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테크닉은 완벽한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똑같이 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브래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오, 맞아요. 완전 로봇 같다니까요.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주변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거들었죠. 그래서 아시아 애들은 콩쿠르에서 입상해도 진짜 예술가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술자일 뿐이지. 또다시 동조하는 웃음들이 터져나왔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케이티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고모, 그건 너무 편견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케이티, 이건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지아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아시아 학생을 직접 가르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많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아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진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거짓말. 엄마가 유일했고 너는 엄마를 파괴했지.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파티 주최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이제 우리 파티의 하이라이트, 재능 있는 분들의 공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지아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요, 저기 수잔. 저 친구가 피아노 전공생이래요. 줄리아드에 다닌대요. 순간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집중됐습니다. 프레드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어요. 오! 그럼 팁 줄 테니까 춤이라도 춰봐. 아니면 피아노 치든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연주, 연주. 지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케이티가 재빨리 다가와 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잔, 안 해도 돼. 가자. 하지만 제시카가 지아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왜요, 수잔? 자신 없어요? 줄리아드생이라면서요? 그 순간 지아와 제시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시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 여자, 이수진의 제시카의 머릿속에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진짜 칠 줄 알긴 아는 거야? 웨이트리스가 피아노를? 비웃음 섞인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걸어갔어요. 그 발걸음마다 15년의 기다림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려던 그 곡으로. 무대 위 조명을 받은 그랜드 피아노가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조명이 그녀만을 비추기 시작했죠.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헤이, 강남스타일 치면 내가 $50 줄게. 사람들이 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에 닿았죠. 그 순간 첫 음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녹턴이었어요. 느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웃음소리가 하나둘씩 멈췄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함께 연주하던 따뜻한 거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차가운 관.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샴페인 잔이 흔들렸죠. 그녀의 머릿속으로 15년 전 제네바 무대가 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무대 위에서 똑같은 곡을 연주하던 이수진의 모습이요. 그 깊고 슬픈 선율이 똑같았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지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3초간의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죠. 1명, 2명,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지아의 연주가 끝나자 홀라는 폭풍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지아에게 몰려들었죠. 정말 대단해요. 저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테크닉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요? 수잔 씨, 혹시 개인 레슨 받을 수 있을까요? 지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질문들에 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홀 저 멀리 한 사람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였죠.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클로즈업하자 제시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샴페인 잔 속 황금빛 액체가 잔잔한 파문을 그리며 흔들렸죠. 이 느낌, 이 연주, 이수진과 똑같아. 아니, 더 완벽해. 설마 딸이?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황급히 클러치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입력했죠. 긴급, 수잔 팀 신상 완전 조사, 가족관계, 과거 전부, 24시간 내보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제시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을 살짝 밀어내며 지아 앞에 섰습니다. 수잔, 정말 대단했어요. 줄리아드에서도 보기 드문 재능이네요. 과찬이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부모님은 음악하셨어요? 이런 재능은 보통 가족력이 있던데.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버지만 계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시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지아가 말을 흐리자 제시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걸 물었네요. 제시카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크게 흔들리며 거의 떨어질 뻔했죠. 겨우 붙잡았지만 샴페인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고급스러운 화장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세면대를 움켜쥐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창백하고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답니다. 샴페인 잔을 세면대에 내려놓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제시카. 진정해. 그녀는 차가운 물로 손목을 적셨습니다. 떨림을 멈추려 애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니야. 이수진 딸이 아니야. 그냥 닮은 거야. 파티가 끝나자마자 케이티가 지아에게 달려왔어요. 두 팔 벌려서 와락 껴안더니 소리쳤죠. 너 대박이었어. 진짜 미쳤어. 지아는 케이티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케이티의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축하가 가슴 한편을 저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아는 그 감정을 재빠르게 밀어냈답니다. 지아, 있잖아. 고모가 너 제자로 받고 싶대. 전액 장학금이래. 지아는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제시카 교수님이? 줄리아드 석사 과정. 고모는 엄청 까다로운 분인데 너를 완전 인정했어. 방금 나한테 연락 왔어. 케이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진심 어린 기쁨이 지아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망설이는 척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 괜찮을까? 제시카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당연하지. 넌 충분히 자격 있어. 고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안한 거잖아.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케이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고마워, 케이티.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꼭 받아줘. 우리 같이 줄리아드 다니면 얼마나 좋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답니다. 하지만 케이티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지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시카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지아는 그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답니다. 네가 날 가까이 두려는구나. 감시하려고. 좋아. 지아는 침대에 앉아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수진의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 지아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엄마, 드디어 제시카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까만 표지의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계획들이 나타났죠. 지아는 펜을 들어 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답니다. 2단계 완료. 3단계 시작. 3일 후 줄리아드 음대 한 구석에 자리한 제시카의 연구실. 고급스러운 책장과 트로피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제시카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사립 탐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 봉투를 들고 있었죠. 탐정은 말 없이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제시카 교수님, 수잔 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제시카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잔 킴은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이지아. 어머니는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수진입니다. 쾅! 제시카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진 한 장이 드러났죠. 어린 지아가 어머니 이수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수진의 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탐정은 냉정하게 보고를 이어갔어요. 2015년 어머니 사망 후 피아노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미국에 입국했고 의도적으로 KT 양에게 접근했죠. 탐정이 또 다른 증거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아의 컴퓨터 검색 기록이었어요. 지난 1년간의 검색 기록입니다. 제시카 해밍턴, 이수진 스캔들 진실, 음악계 명예훼손 사건, 이런 키워드들로 가득합니다. 제시카가 서류를 낚아채듯 들어올렸어요. 눈을 크게 뜨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현이 복수하러 온 거야. 처음부터 날 파괴하려고 계획한 거라고. 제시카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쾅! 쾅! 트로피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파괴해야 해. 그년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고.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펜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 맨 위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아 파괴 계획, 그리고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깊숙한 곳, 제시카의 개인 연구실이었어요. 고급 원목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음악 서적들과 트로피들이 빼곡했고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시카의 얼굴에는 그 어떤 우아함도 없었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검은색 노트를 펼쳐놓고 만년필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노트 위로 클로즈업되면서 제시카가 적은 5줄의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1. 공개 마스터 클래스 초대. 2. 악보, 조작. 3. 공개 망신. 4. 줄리아드 퇴출. 허위 스캔들. 제시카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그 5줄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죠. 이수진, 너를 파괴했던 것처럼 네 딸도 똑같이. 그 순간 화면이 흐릿하게 번지더니 15년 전 과거로 돌아갔어요. 젊은 제시카가 똑같은 연구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 앞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천재 피아니스트 이수진, 표절 의혹과 스캔들로 경력 몰락. 젊은 제시카는 그 기사를 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금의 제시카와 똑같았습니다. 완벽해. 이제 네가 설 자리는 없어. 이수진.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빈 악보지 한 뭉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시카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른 서랍에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악보를 꺼냈어요. 원본 악보를 옆에 두고 그녀는 빈 악보지에 음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적는 음표들은 원본과 조금씩 달랐어요. 제시카는 특정 부분의 음을 바꾸고 리듬을 살짝 틀어놓으며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악보를 편집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끝을 클로즈업하는데 만년필 끝에서 하나씩 그려지는 음표들이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제시카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조작된 악보를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연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녀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음이 울리고 비서가 받았죠. 나야.
다음 주 마스터 클래스 명단 확인했어? 네, 교수님. 총 15명 등록했습니다. 거기에 수잔 김 추가로 등록시켜. 내가 직접 초대한 특별 학생이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레퍼토리는 무엇으로 할까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중요한 건 악보는 내가 편집한 버전을 사용하게 해. 내일 아침 네 책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수잔 킴한테만 전달해. 네? 편집 버전이요?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질문하지 말고. 제시카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작된 악보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며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제시카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죠. 이수진아, 네 딸도 너처럼 파괴될 거야. 뉴욕의 한 호텔, 지하의 방,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지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그녀의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제시카 해밍턴. 마우스를 클릭하자 이메일이 열렸어요. 화면 가득 제시카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친애하는 수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줄리아드 공개 마스터 클래스의 특별 게스트 피아니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500명의 관객 앞에서 당신의 재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시카 해밍턴. 지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제시카,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네가 뭔가 준비했겠지.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케이티. 케이티? 이 시간에? 수잔, 들었어? 고모가 너 마스터 클래스에 초대했대. 대박이지? 케이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지만 뭔가 불안한 떨림도 섞여 있었어요. 방금 이메일 받았어. 영광이네. 근데 수잔, 조심해. 고모가 요즘 진짜 이상해. 너 얘기를 자꾸만 물어봐. 어디 출신이냐,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는 뭐 하시냐.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괜찮아, 케이티. 나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정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고마워. 잘 자. 전화를 끊은 지아는 곧바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예비 녹음기 2개를 더 꺼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하나는 가방, 하나는 악보 사이, 하나는 몸에. 그녀는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줄리아드 무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제시카가 직접 범죄를 저지를 거야. 500명 앞에서. 나는 그걸 다 기록할 거고. 지아는 사진을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악보 조작 가능성 99%. 원본 악보 암기 필요. 수요일 오후 줄리아드 폴홀. 500석 객석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모습. 정말 장관이었어요. 음대생들, 교수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모두가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보기 위해 모였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지아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돼요, 수잔. 가짜 미소를 띤 채 들어온 제시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예요. 2번 협주곡 1악장. 어려운 곡이죠. 하지만 수잔 씨라면 잘할 거라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제시카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가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녹음기 3개를 꺼내 하나하나 켰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간불이 차례로 켜졌죠. 지아는 녹음기들을 드레스 주머니와 가방 속, 그리고 피아노 옆에 놓을 악보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재 피아니스트 수잔 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죠. 지아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가 클로즈업 됐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지아는 악보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악보에 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하지만 표정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수자는 초견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그 실력을 직접 보여주실 거랍니다.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초견이라니. 처음 보는 악보를 바로 연주한다는 건가요? 놀라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죠. 지아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지아의 연주가 시작됐어요. 홀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지아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죠.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한 번, 그 서정적인 멜로디가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관객들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번져나갔죠. 5초, 6초, 7초, 완벽한 연주였어요. 그런데 10초가 지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삐걱거리는 듯한 이상한 음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음이 좀 이상한데. 실수인가? 아니면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지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건반을 누르고 있는데 나오는 음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떨리기 시작했죠. 무대 옆에 서 있던 제시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낀 채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은 점점 더 심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마치 부서진 오르골 소리처럼 비틀어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에서 불편함으로 바뀌어갔죠. 20초, 25초, 지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 지나자 지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연주를 멈췄어요. 홀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시카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수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보가 음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멈칫거렸어요. 그때 제시카가 관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한국 학생들의 한계예요. 테크닉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음악이 뭔지는 모릅니다. 클래식은 단순히 건반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동양 학생들은 그저 기계처럼 연습만 할 뿐이에요. 관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역시 다르긴 다른가 봐. 테크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도 비웃던 목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스르르 굳어지기 시작했죠. 지아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작된 악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악보 조작되어 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줄리아드 공식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원본이에요? 지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스크린 쪽으로 향하게 했죠. 곧 스크린에 원본 악보가 크게 떴어요. 3페이지 17소절을 보세요. 원본은 C입니다. 하지만 이 악보는 D로 바뀌어 있어요. 22소절 화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음대생들이 자신들의 악보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다르다. 조작이야! 완전히 다른 곡이잖아!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지아는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15년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 이름은 수잔 킴이 아닙니다. 홀이 숨을 멈췄어요. 이지아입니다. 이수진의 딸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제시카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15년간 쌓아온 모든 증오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해밍턴 교수님, 15년 전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졌죠. 이수진에게요. 그 순간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검색하기 시작했죠.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아가 손을 들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어요. 첫 번째 증거, 편지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지에 영어로 빼곡하게 적힌 협박 문구가 보였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시카 교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 편지들입니다. 네가 무대에 서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 너 같은 동양인이 클래식계를 더럽히게 놔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관객석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시카는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수십 개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두 번째 증거. 제시카 교수님이 유럽 각지의 콩쿠르 심사위원들, 주최 측에 보낸 이메일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허위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이수진은 불안정한 정신상태다. 연주 중 실수가 잦다.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제시카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죠. 지아가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로 제시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은 절대로 초청하지 마. 그 여자가 무대에 서는 순간 당신들 콩쿠르는 끝장나는 거야. 내가 보증하지. 절대로 이수진을 부르면 안 돼. 호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경악의 소리들. 몇몇 학생들은 제시카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15년간 갈고 닦은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초청받던 모든 무대에서 거부당했고 학생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2015년 봄,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아가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15년을 기다린 고발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고 남학생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제시카를 노려봤죠. 케이티는 양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증거 없잖아. 네가 만든 거잖아. 그 순간 지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빛에 반짝이는 그 작은 물건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죠. 어머니 마지막 일기와 녹음 다 있어요. 제시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았죠.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때 관객석 한가운데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괴물! 당신은 괴물이야! 그 외침이 방아쇠가 됐어요. 마치 물 터지듯이 사방에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사기꾼. 그게 교수야? 살인자. 사람 죽이고도 잘만 살았네. 당장 물러나. 줄리아드에서 쫓아내야 해. 제시카는 뒤로 비틀비틀 물러났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관객들을 바라보다가 무대 옆에 있던 작은 테이블에 손이 닿았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무대 조명을 받아 마지막으로 한번 빛나더니 강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퍽!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제시카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리더니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아, 안 돼.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듯 중얼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쳤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무대 옆에서 언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지아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15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시카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지아를 향해 쏟아졌어요. 그때였어요. 케이티가 무대 위로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아를 꽉 껴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 지아는 케이티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잘못 없어.
넌 네가 알던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아는 천천히 관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악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에요.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가 평생 믿었던 거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쿵!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전염되듯 퍼져나갔죠. 2명, 3명, 10명. 순식간에 홀 전체가 일어섰어요.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은 하나의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제시카 해밍턴.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뉴욕 타임스였죠. 아침 7시 첫 온라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줄리아드 교수 동료 파괴 의혹. 15년 전 자살 사건 재조명. 기사는 지아의 마스터 클래스 영상을 근거로 제시카의 범죄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이수진 자살의 진실. 제시카 해밍턴의 조직적 명예훼손.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15년 전 사건을 보도했고 화면에는 젊은 시절 이수진의 연주 영상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제시카 해밍턴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까지 모든 플랫폼이 제시카 얘기뿐이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괴물, 줄리아드에서 당장 나가라. 이수진에게 사과하라. 천재를 죽인 살인자. 제시카의 개인 SNS 계정은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수천 개의 악플이 1분에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오전 10시 줄리아드 음악원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결하지만 냉정한 한 문장이었죠. 제시카 해밍턴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 처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0분 후엔 링컨 센터가 움직였어요. 제시카 해밍턴의 이사 직책을 박탈했습니다. 오후 1시 그래미 어워드 측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시카 해밍턴을 심사위원단에서 제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제시카의 고급 아파트는 커튼이 모두 쳐진 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와인 병들이 나굴러 다녔고 소파엔 제시카가 털어진 머리채로 앉아 있었어요. 손엔 또 다른 와인잔이 들려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거기엔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어요. 번진 마스카라,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제시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 네가 이긴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넌 죽었는데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너무 완벽해서 네가 너무.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 선반 위에 향수병을 집어 거울에 던졌습니다. 거울이 금이 가며 깨졌고 제시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2주 후 뉴욕 연방법원 203호 법정. 웅장한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제시카 해밍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줄리아드의 자랑이었던 그녀는 이제 수척한 얼굴에 검은 눈 밑 그늘만 남았죠.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제시카 해밍턴은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고인 이수진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리아드 이사회에 보낸 허위 이메일,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제시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제시카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사가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기각합니다. 15년간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문제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펼쳤어요. 피고인 제시카 해밍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으며 교육 종사는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판사는 잠시 제시카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술의 이름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의 몸이 흔들렸어요. 아, 아니, 제시카는 피고석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호원이 다가와 차갑게 빛나는 수갑을 꺼냈죠. 찰칵 수갑이 제시카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지아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KT가 조용히 지아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한국, 서울, 가을이 깊어진 공원 묘지였어요. 노랗고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조용한 언덕 위 지아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발걸음을 멈춘 곳, 그곳에는 깔끔하게 손질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수진 1980에서 2015. 지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국화를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지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 명예 되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제시카 처벌받았어요. 징역 3년. 엄마가 받았던 고통 조금은 갚았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키보드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키보드를 올려놓고 조용히 건반을 눌렀어요.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곡, 지아가 처음 배웠던 그 곡이었죠. 음악이 울려 퍼지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들이 춤추듯 공중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연주를 멈춘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복수에만 매달렸어요. 15년 동안. 그때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마치 누군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요. 지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물과 함께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네 음악을 해.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 위로 카메라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지아는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들 사이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죠. 발신지를 보는 순간 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뉴욕 여자교도소. 지아는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보이더니 제시카의 글씨였어요. 미안합니다. 질투에 미쳐서 평생 죄책감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KT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거 제시카 이모 편지야? 용서할 거야? 지아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KT의 순수한 눈동자가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 속에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하겠다는 따뜻함도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편지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편지는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니, 용서는 엄마만 할 수 있어.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냥 앞으로 갈 거야.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KT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오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KT가 조용히 지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아도 가만히 그 온기를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뉴욕 맨해튼 5번가의 한 고층 빌딩. 재단 사무실에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던 지아의 눈빛이 깊어졌죠. 책상 위에는 리소진 파운데이션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놓여 있었어요. 지아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 이름이 세상에 빛날 거예요. 곧이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지아를 주목했어요. 오늘 저는 이수진 재단을 설립합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지아가 손티나자 무대 뒤편의 커튼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거대한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죠. 리 수진 파운데이션. 음악은 치유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요. 이 재단은 세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첫째, 음악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둘째, 재능 있지만 가난한 젊은 음악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셋째, 음악계의 괴롭힘과 차별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펼칠 겁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지아 씨, 이 재단이 어머니 복수를 넘어선 의미가 있나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재단이 상처받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박수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관객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케이티였죠. 케이티는 명함을 꺼내 지아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이사 케이티 해밍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 나도 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고모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거든.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케이티.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뉴욕 카네기 홀, 전설의 무대였죠. 2800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객석 중앙 앞줄, 지아의 아버지 이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프로그램을 꽉 쥐고 있었죠. 바로 옆자리에는 케이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지아 언니, 정말 해냈어요. 카네기홀이에요. 카네기홀. 준호의 눈가가 벌써 붉어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안겨드릴 피아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줄리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쇼팽 콩쿠르 우승자 이지아입니다. 이지아.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을 비췄어요. 지아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내린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지만 지아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 연주를 하늘에 계신 어머니 이수진에게 바칩니다. 객석이 숨죽였어요. 지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는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거기엔 9살 꼬마 지아와 어머니 이수진이 함께 피아노를 치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어린 지아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의 손끝에서 첫 음이 흘러나왔어요. My Daughter's Song. 어머니가 지아를 위해 작곡했지만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곡이었죠. 멜로디가 카네기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따뜻한 선율이었어요.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케이티는 이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언니.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지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반 위를 흐르는 눈물방울과 함께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죠. 스크린에선 어린 지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표가 카네기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 3초간의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브라보, 브라보. 관객 28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쏟아졌죠. 케이티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죠. 엄마, 보고 계시죠? 5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 한때 제시카가 군림했던 바로 그 강의실이었죠. 문패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지아 교수, 피아노과. 카메라가 천천히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학생들로 가득 찬 공간이 보였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숨죽인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지아가 서 있었죠. 더 이상 복수에 불타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스터 클래스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구나 알았죠.
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15년간 준비해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요. 잠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수에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거든요. 지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속이 시원했어요. 15년간 품었던 분노가 드디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수를 완성한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는데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15년간 채워왔던 뭔가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치유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음악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제 학생이 무대에서 빛날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가 따뜻한 뭔가로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몇몇 학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아는 천천히 강의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조용히 앉더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투명한 선율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은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히 들었죠. 어떤 학생은 눈을 감았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손길이었죠.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교수님.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음악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예요. 제가 15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34년 봄, 뉴욕 카네기 홀. 오늘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이지아의 은퇴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객석 2,800석이 모두 만석.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 찼죠.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아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35세, 엄마가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나이였죠.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나이가 됐어요. 무대막이 오르고 환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지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연주 전에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15년 전 저는 이곳 뉴욕에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지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꺼내니 놀란 거죠. 어머니를 빼앗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복수보다 강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관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바로 어머니 이수진의 모습이었죠.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제게 복수가 아니라 음악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신 거였죠. 지아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곡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아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은 Thank You, Mom입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선율이었죠. 지아가 직접 쓴 곡이었어요. 15년 동안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사랑까지. 객석의 2,800명 관객들이 하나둘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KT도 앞줄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지아의 아버지도 눈가를 붉혔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고 감동은 더 커져갔죠. 마지막 음이 울리고 지아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지아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저도 행복해요. 박수는 멈출 줄 몰랐어요.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나도록 계속됐죠. 지아는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지아의 보이스 오버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시카, 당신은 엄마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엄마의 음악은 죽일 수 없었어요. 결국 엄마의 음악이 당신을 이겼죠. 그게 진짜 복수예요. 지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대의 막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객석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